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인터뷰 TV, 후랭이 TV님의 후랭이 형님을 모시고 부동산 강의의 문제점과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하지만 어차피 저는 약간 이 문제에 좀 비껴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일이 없으니까. 아, 있습니까 집이? 없죠. 아니, 당분간 한 근 10년 안에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어떻다 말았다 뭐 큰 관심도 없고 내 알 바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살아와서 거의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영상도. 네, 부동산 사기 뭐 이런 정도의 뭐 뉴스 클립 영상 아니면은 부동산을 뭐 어디 정보 여기 사세요 마세요 이런 건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 신기하다. 왜요? 맨날 그 부동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만나보다가 또 이렇게 전혀 또 아예 관심 없는. 이런 네. 분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제 부동산에 뭐 엄청 몰입돼 있는 분이 주변에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와서 이 공간에서 이 좁은 2평짜리 공간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강의에 꼭 문제점을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강의가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빈번해지고 그것도 비싸요. 알고 보면 이 시장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뭐 500만 원짜리 강의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 500만 원짜리 강의 100명한테만 팔면 5억이에요. 근데 그렇게 100명이 아니라 뭐 200명, 300명 그리고 그런 강의를 파는 사람들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시장이 또 엄청난데 이렇게 고액의 강의지만 고액 강의가 확 이렇게 논란이 덜 된 이유는 이미 강의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들었으면은 뭔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불도 좀 어렵고 불만을 얘기해도 먼저 듣기 전에 좀 확인해보지 그 정도 비싼 거면 뭐 이렇게 핀잔을 듣기 일수고 그렇다고 이게 뭔가 법적인 처벌은 더더욱 어렵고 하여간 참 기가 막힌 포지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업계강의자로서 뭐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초심자들에게 뭐 얘기해주는 정도, 왕도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면 강의 듣지 말고 유튜브만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이 시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도움은 된다? 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강의의 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골라서 들으면 유익한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지만은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되는 애도 있어. 되는 애도 1%가 0.1%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지역주택조합을 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분양가 싸게 해서 살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재개발 못지않게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도 있고 저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우리가 내 포지션에 맞는 행동을 취해 나가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부동산 강의 관점에서. 근데 어떻게 이제 처음에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저도 대전 사람이다 보니 거의 뭐 서울 올라서는 다 월세살이였어요. 전세도 저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고시원부터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경매라는 거를 세입자 입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막 밤에 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고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집 좀 보자고. 그때 제가 경매를 알았다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또 친절하게 또 보십시오 하고 또 그 밤에 열어줘요. 그럼 다 사진 찍고 또 가. 뭐 천에 얼마 받고 있냐 뭐 이런 것도 막 다 물어보고 그럼 또 다 대답을 해줘요. 제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집주인이 이런 채무 이행을 안 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좋든 싫든 내가 빌려 쓰든 자가로 살든 부동산을 알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했었죠. 저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아마 이제 막 결혼하셔가지고 총각일 때보다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면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거를 어떻게 아시죠? 결혼해보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있죠.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채널들과 오버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주의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애기가 있는 분들이 네.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 더라. 하시더라. 더라. 하시더라. 좋습니다. 좋더라. 이렇게 네.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경매를 경험을 해보고 반지하에도 살아보고 집주인의 네. 그런 갑질도 한번 당해보고 네. 막 진해 있어요. 진해 이만한 진해 이런 게 네. 막 화장실 그 하수구 같은 데 되게 올라오거든요. 남잔데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가 막 발이 수백 개야 막 예.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게 어. 집으면 촉감 아시죠?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었을 때 부서지는 느낌 아시죠?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게 내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스르르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부동산 인터뷰로 나는 자리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가가 있으신가요? 자가는 아닙니다.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실거주로는 월세만 조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집이 있는데 왜 무주택이죠? 실거주 무주택? 실거주로 가려면 온전히 그 내 아파트 가격을 지불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출을 끼든 뭐 하든. 예.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란 얘기 한마디로. 그렇죠. 그지 새끼인데 투자는 하고 싶고 어디다 사셨다고요? 인천에 이제 오피스텔 월세 받고 있다. 월세를 받고 있다. 실거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게 투자로 그냥 해서 월세 찔끔 받고 있다. 어쨌건 그런 경로를 거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도 해보겠다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냥 관심을 가지면 보통 강의만 듣고 뭐 이럴 텐데 근데 갑자기 아예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왜죠? 그 아까 이제 잠깐 오버랩 네. 된다고 하셨던 이야기하고 네, 이제 네.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부동산 시장 공부를 해보니까 예.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상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주식 네, 쪽도 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속되신 분들도 많고. 근데 부동산 쪽도 왜? 이거 되신 분들 많거든요. 예, 되게 예. 많거든요.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일명 저는 사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법의 테두리와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너물랑말랑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좀 배제하고 좀 제대로 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콘텐츠를 인터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직접 하는 건 역부족이니 그런 분들을 좀 골라내는 안목을 길러서 네. 그렇게 좀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난립하고 있는 이 강의 시장 보시면 어떤가요? 가간도 아니다. 왜요? 가간도 왜요? 아니다. 상승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승의 지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 번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 최근 10년간 또는 5년간 10년간 벌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 이 사이클과 이 전 하락장 사이클 그다음에 그 전 상승장 예. 이걸 또 두루두루 겪으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경력 25년 차 뭐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번 상승장 때 3년 바짝 해서 이제 딱 나오신 분도 있고 네. 정말 그 커리어와 경력과 경험이 다양하게 있는 강사들이 완전히 정말 난장판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서 예. 너도 나도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 강의는 그럴싸한데 사실 내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은 그럴싸해. 막 유튜브에서는 막 뭐라고 하고 막 블로그 글은 막 기가 막혀. 거의 뭐 자기가 워렌 버핏이야. 근데 예. 강의가 형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종의 마케팅이죠. 그런 경우도 예. 있고. 전차만별이다.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 듣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괜히 들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네. 강의들도 있고, 이제 그 사람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실체. 기사 쓸 때도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어떻게 직접 진짜 쌓아 올렸는지, 진짜 건물을 산 게 맞는지 등기도 한번 떼보고, 자기가 아파트 투자를 한 게 아닌데 마치 자기 사례인 양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과장 광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믿음이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네. 해왔다고 하니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등기 싶어요. 떼서 확인해보는. 그리고 뭐 100억 자산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그게 순자산이냐, 그 순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세전이냐 세우냐, 그죠? 장부가액이냐 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통은 얘기 안 하죠. 그냥 애둘러서 80억 자산가요, 90억 자산가요 해서 타이틀로 딱 박아서 보통 나오죠. 풀대출 땡겨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1억짜리 사가지고 1억 2천에 전세나 그럼 1억 네. 2천 자산가 이런 방식인 거죠. 그걸 100번만 하면 120억 자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무슨 자산가라고 해서 혹할 필요도 없고 책을 썼다고 해서 혹할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체를 보셔라, 실체를. 그 정도로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요. 특강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씩 가볍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버는 거니까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들어보고 예. 내공이 있다, 괜찮다 싶으면은 더 좋은 프리미엄 서비스도 네. 구매를 해보고 정규 강의 이런 것도 예. 한번 들어보고 뭐 그런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사실은 워낙 이런 특강 혹은 이런 강의를 너무 이 강의가 형편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서 혹시 뭐 정말 그렇게 형편없었을 때 뭔가 환불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고 환불받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결제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되돌리긴 쉽지 않다. 그 강의 공지에 있는 대로 예. 이행을 했다면 예. 내가 거기 공지를 확인을 하고 돈을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계약 조건이 성립을 한 거라서 예. 그게 이제 이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난 했다 그러면 사실 예. 환불받기는 쉽진 않죠. 결제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겠다 혹은 뭐 평을 많이 수집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는 환불받거나 뭐 클레임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 동료들 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류를 하는 거죠. 네. 너는 저거 한번 들어봐, 나는 이거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네. 이쪽 톡방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저쪽 톡방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레이더가 좀 예. 잡히거든요. 아 예. 얘는 쓰레기네. 아 이거 강의는 괜찮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어쨌거나 뭐 이게 시장이 엄청 큰데 뭐 딱히 자정작용이라는 것도 어렵고 벌 사람은 계속 잘 벌고 있고 전부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강의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수백만 원씩 받으면서 막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듣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 강연 시장에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뚜렷한 방법은 예.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리뷰 작업도 많이 하거든요. 후기나 이런 네. 것들을 좋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의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다 충분히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꾸며진 정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 그 어떤 결론이 강의 듣지 마세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 좋은 사람은 아닌데 누구 안 좋다고 말도 못하고 술자리만 하지. 근데 이 새끼 쓰레기 말해서 제껴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거나 충분히 조사하고 걸르세요. 이게 왜냐면 딱히 불법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강의 수준이 낮은 게 잡혀갈 일은 또 아니라서. 네. 그리고 또 강의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비싼 거보다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